최전방에 한국 방북 시대가 존재해요. 그래서 본부와 일지대, 그 다음에 시안의 이지대, 그 다음에 토양의 삼지대, 안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OSS 부대와 붙여서 훈련을 받죠. 이 OSS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에 CIA, 미국의 정보부. 지금 이 사진은 왼쪽 사진은 왕복문이 만들어지던 날 충칭에서 사진입니다. 김구 주석이 있고 이청천 청사령관이 있어요. 이청천이라는 분은 원래 분명히 지대형이 70이에요. 지대형인데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와서 장교가 됐어요. 그런데 3.1운동을 하자 탈출을 해서 만주를 가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그때부터 만주 지역에 독립전쟁을 이끌어가는 큰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탈출한 인물 중에는 김경찬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지대형. 근데 이제 이 지대형은 일본 호적에 들어있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최근까지 우리 호적이 있었죠. 요즘 호적 제도가 없어졌죠. 그 호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1912년 청독부가 청독부 때 만들어진 호적을 지금까지 이어왔던 거죠. 근데 그 호적이 1912년에 만들어졌다. 이 정처는 일본 호적에 들어있는 이름을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지대형이 아니라 이청천을 바꿔. 근데 다른 데도 지시를 써요. 그래서 여기 키 작은 지복영이라고 하는 여성 관광분이 있지. 이게 이제 새벽에 호텔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고 일본군의 공습이 오기 전에 식을 마시려고 서둘렀죠. 그럼 이것은 지금 CIA의 대표가 되는 그 OSS의 전략 첩보국이라고 하는 OSS의 총사령관이 도노반 소장입니다. 이 도노반이 서안에 와서 서안에서 우리 전에 들어왔던 김준점이나 장준하나 이런 분들 국내에 침투시킬 때 이제 서로 양국 협정을 맺어야 될까? 협정을 맺던 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대본부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뒤에 이봉석이 보이고 이제 이청천이 보이고 하면서 김구 도노반 사령관이 함께 나오는 날이죠. 그런데 사인하고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떴는데 왜냐? 일본이 외교활동은 1차 세계대전 때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는 걸 선언해야 되겠다. 이게 3.1운동입니다.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그런데 독립국임을 선언했는데 국가 이름이 있어야 될까? 뭐라고 정하냐? 그렇게 정한 거지. 대한민국. 그리고 그 파리에서 김규식 선생은 자기가 상해에서 출발할 때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한청년당 대표로 명함이 되었지만 파리에 도착하고 난 뒤에 조금 있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외무총장 겸 정권 특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함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부 대표로 활약할 때 그 대표다. 뒤에 유명한 조성호 선생님, 황교안 선생님. 그렇게 활약하다가 황교안 선생은 얼마 전에 나는 더럽더럽이 잊어버리고 유진초이 어쩌고 했던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나는 왜 그게 이래야 있지 않는데. 그 미스터 선샤인의 그 유진초이의 모델이다 했던 사람이 황교안이거든요. 이 황교안 선생이 황기환, 묘가 뉴욕에 있었는데 작년에 모셔왔어요. 뉴욕에. 근데 이분 묘를 보면 대한민, 국명이 나오죠. 이게 1925년이에요. 대한민, 황기환 지묘. 그리고 여기 보면 민국 5년, 대한민국 5년. 이거 보셨습니까?
앞에 왔을 때 대한이라는 게 나라 이름이죠. 여기는 민국 5년으로 나와요. 그럼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뉴욕에 묻히면서 그래서 밑에는 영어로 그리고 서기로 쓰여 있어요.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나오고 제2차 세계대전이 잘 아시다시피 카이로 선언에서 유일하게 우리 문제가 한국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 이 전쟁이 끝나면 특정한 절차를 거쳐 독립시킵니다. 이렇게 명확히 한 거죠. 근데 유일하게 아시아의 그 많은 나라 다 빼고 한국만 넣었더니 장제스가 카이로로 가기 전에 우리 임시정부 대표 5명이 김구, 김원봉, 이청천, 김규식, 조수왕 가서 이번에 가서도 우리 문제 꼭 넣어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넣을게. 대만 그 대신에 당신들은 제대로 좌우 합작해라. 그게 좌파가 김원봉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대로 좌우 합작해라. 할게.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넣어라 하기 문제. 그래서 유일하게 한국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열투쟁이라는 얘기를 갖다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희한한 사람이 김구는 테러리스트 중에서 제일 나쁜 놈입니다. 안중근도 테러리스트. 가끔 보면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그것도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의열투쟁을 번역하면 테러가 되는지 모르지만 의열투쟁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테러하고는 달라요. 테러하면 제일 큰 게 9.11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본의 살인가스, 요즘 중동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 아무나 죽어도 죽은 북한 테러. 근데 그 테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아무나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의열투쟁은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침략 책임자. 그러니까 일본 전황, 조선 총독, 관동군 사령관, 상해 주둔군 사령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통치기구, 동양지진 주식에서 식사는 경찰서, 부산경찰서 투탄을, 민해경찰서 투탄을 다 그런 겁니다. 오늘 한 번도 인간이 아무 일이 없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나 죽으라고 터뜨리는 테러하고는 다르다. 그거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야 복장 틀리게 만드는 사람 이야기에 찢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은 의열투쟁이라는 것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 폭탄 들고 던졌다. 그게 왜 그러지? 이런 아이가 있다고. 또 간혹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평화롭게 해야 되지 왜 폭탄을 던져? 그것이 전쟁의 한 방법인데 소수 인력을 넣어서 좁힐 때 타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침략 책임자와 통치자, 조선 총독자, 그리고 통치기구, 그것에 한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본 천황을 했던 것도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상해를 침공한 일본에 대하여 응징하는 상해에 일본군이 상해를 휩쓸어 가지고 완전히 쑥밭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의거가 이봉창입니다. 공부부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거예요. 이게 헌법이 1919년 4월 11일 날 이렇게 우리 전시가 돌면 보시겠습니다. 아주 급하게 학전역만에 만드신 거예요.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 때 독립국을 선언했죠. 독립국을 선언해서 우리 국가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냐. 독립운동가 대표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떡하냐. 국내에서는 무슨 만드는 게 없을까? 국내에서 대표를 보내고 국내에서는 국내 대회도 다 잡혀 들어가고 상해에서는 무슨 움직임이 없을까? 서로가 대표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진짜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다가 국내에서는 한성정부라는 이름이 있지만 아무래도 무슨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상해에서 4월 10일 날 밤 10시에 시작해서 11일 날 아침 10시까지 12시간 마라톤을 해요.
그리고 결정한 헌법입니다. 그 헌법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헌법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내려온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이 주인이 된 제도. 그리고 그것이 1919년에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제2조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무형의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이라는 의회의 결의로 이건 의회입니다. 지금 국회라고 하죠. 이때는 임시의정원입니다. 우리 요 아래층에 큰 강당이 있는 강당에 의정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제3조 인민은 남녀 빈부의 차가 없고 일체평등. 우리 역사에서 남녀 평등이 명분화된 처음입니다. 이거는 서양의 다른 나라보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여성 의원이 됩니다. 영국에서 여성 의원이 28년 됩니다. 우리 19년대 모습 바뀌고 잠시 뒤에 이제 마리아 같은 분이 의원으로 등장하고 27년 역사 중에 여성 의원이 7분입니다. 자, 10조를 한번 볼까요? 임시정부는 국토를 회복하는 1년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회를 쓰죠. 우리나라 국회 이름 어디서 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오늘 처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이 언제 정해졌는지 국회라는 이름이 우리는 지금 임시의정원이지만 임시정부지만 국토를 회복해서 들어가면 정식 정부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가 됩니다. 그대로 다 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 이때는 이것은 연호라고 이것은 국호라고 국가 이름과 연호 이름 같습니다. 이건 중화민국 줄여서 민국이라고 썼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06년 올해가 대한민국 106년 우리 전시관 쭉 돌아보시면 모든 민족의 표기가 민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자료가 없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부인께 보낸 편지도 민국 기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기환 선생님이 어떻게 민국 5년에 나가신 되죠. 뉴욕에서도 그렇게 있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군주사회에서 민주사회 군주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혁명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왜 시민혁명을 하잖아요. 시민혁명은 뭐냐? 자유민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참정권을 달라. 그 요구한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은 옥천에서 오시면 국민이고 대전에서 오시면 시민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참정권,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갖는 사회예요. 그런 것을 근대국가라고 시민사회라고 합니다.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27년간 상해에서부터 저 충칭까지 27년입니다. 그 중에 딱 절반이 상해 시대. 상해 시대가 절반. 그 다음에 이동해 가는 게 8년. 그리고 충칭에서 그저께 이 지역의 임시정부 유적지를 관리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저께 와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연대를 해서 중국 현지와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할 것인가 논의하고 지금 시내 투어를 다니고 올해 토요일날 되니까 다시 와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합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이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유적지를 어쨌든 제대로 또 연계를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불러봤더니 다 젊은 친구 같이 늙은 사람 없어요. 진짜 비밀이거든요. 이 사진은 의회 사진인데 의정부 이때가 좌우 합작 시대고 여기 여성 의원들 있죠. 당연히 여성 의원 방순이라는 여성 의원도 있고 그다음 여기 김은봉이라고 해요. 아주 그래서 좌파 대표도 있습니다. 이때가 좌우 합작 시대예요. 좌우 합작으로 들어옵니다.
임시정부가 들어올 때 아시는 것처럼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라 그랬겠죠. 우리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빨리 안 오라냐?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왜 석 달이나 더 걸렸냐? 미국이 hun정에서 계속 민간인으로 들어오겠다고 쓰라. 아니 우린 전국대 안 된다. 써야 비행기를 보내주고 그거 어떡합니까? 한 달치, 두 달치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하고 도는 거예요. 우리 본도하고 달리.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어떻게 반대합니까? 한번 볼까요? 환영이란 말은 큰 글자. 이거는 도시마다 써있어요. 이걸 신문에 보면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서울의 동대문 운동장, 서울운동장에서 나오는 그 전착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이라고 합니다. 개선행진국제.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우리 국민들이 맞이하는 것은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제 그런 임시정부를 개선하려고 하는가? 볼까요? 이제 재헌국회 들어보셨죠? 재헌국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재헌국회에서 나이 제일 많은 이승만이 의장이 됩니다. 신입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이 자기가 나 발언해야 되는데 부의장부 진행하라고 제가 발언권을 헌법에 꼭 전문을 넣어야 됩니다. 에? 뭘로? 전문로 유진호 위원장이 전문 꼭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넣어야 돼. 이런 말도 그러니까 이승만 의장이 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받고 뭐라고 써놓습니다. 우리가 헌법 벽두에 전문에 들어서 넣을 것은 우리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민족으로서 김인현 3.1혁명에 걸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했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개선하여 자주 독립을 중국 재건을 하기로 함. 이렇게 넣어라.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시려면 국회 속기록 이건 검색해서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 도서관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명문장을 만드는 게 헌법 정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믿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대대를 표현하는 주어입니다. 기미 3.1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는 위대한 독립정신을 개선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로 재건 19년에 세웠고 지금 하기까지 재건합니다. 그걸 그대로 계승해서 재건하노라. 그리고 이분은 이승만 의장은 자기 연설문에는 항상 대한민국 위원장이었어요. 대한민국 28년, 대한민국 29년, 대한민국 30년. 그래서 1948년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자기는 대한민국 30년을 하였어요. 그런데 국회는 단기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축을 해요. 정부는 대한민국 영어를 써요. 국회는 단기를 써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누군가는 하나 죽어야 됩니다. 자, 광고를 볼까요? 대한민국 정부의 광고 1호, 대한민국 30년. 이건 이승만 정부의 광고 1호입니다. 대한민국 30년 꿈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국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대통령 도서. 우리가 연호가 국회하고 정부가 달랐을 때 있냐? 아, 그러면 대한민국과 함께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서 드디어 돈이 그걸 따로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속 중국의 영어를 썼잖아요. 순정교, 명나라 마음은 안 뒤에도 명나라 마지막 황제 영어를 썼어요. 그러다가 청나라 영어를 쓰다가 청일전쟁에서 청이 깨지는 걸 보고 우리가 문을 부쩍 뜨고 개국이라는 영어를 썼어요. 개국. 개국이라는 말은 1392년 조선개국을 이전으로 씁니다.
썼다가 그 다음 해에 양력을 쓰자 해서 건양이라고 쓰고, 그리고 건양 2년 때 광무 황제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광무가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순종이 등극하면서 융희를 썼다. 융희를 쓰다가 나라가 다 망했다. 그럼 국내는 연호를 뭘 씁니까? 일본 영어를 써요. 당연하잖아요. 일본 통지. 여기서 한 번도 또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의 칙령, 일본 천황이 내린 칙령 318호에 보면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했어요. 그것까지는 대한제국이었죠. 그래서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319호에 조선의 총독부를 둔다. 이게 이제 칙령이고, 칙령 밑으로 이제 법령이 쭉 만들어지는 게 재령 쭉 만들어져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한다 했으니까 국내에서는 조선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다 조선이란 말을 쓰게 되고 한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한국이란 말이 있죠. 근데 당연히 국내에서는 모든 연호는 메이지, 다이쇼, 소화. 그러면 나라 밖에 있는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이란 말을 쓰죠. 그럼 연호를 뭘 쓸까요? 여러분들은 뭘 쓰시겠습니까? 연호가 없어졌어요. 그 융의로 끝났는데 융의 몇 년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기를 쓰는 거예요. 단기. 그래서 단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돌다 보면 문서에 조선건국 개년 또는 개국 개년 이렇게 나오면 짜오프로 단기입니다. 단기로 써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다 일본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45년 일본이 딱 폐망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든 호적등본이든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무슨 모든 연호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 단기로 바꿔요. 일본 연호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연세 드신 분은 우리 옛날에 내 호적등본을 보면 죽어서 단기에서 쓰기로 바꾼 거 기억을 하거든요. 죽어서 몇자 고치. 그렇게 45년 해방된 뒤에 단기로 전 행정 서식을 바꾸고 있는데 48년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으로 다 바꿔라 하니까 국회에서 다 잡아줘요. 그래서 대토론을 벌였는데 모든 국회의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난 30년의 역사를 다 인정한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거기에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주공화제가 이루어져 왔던 거 다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 연호 바꾸는 거는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막 토론하다가 표결 결과 6대4로 단기를 쓰자는 게 통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성질이 이거 그 부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부분 해야지.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 불만이 다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1948년 9월 26일자 신문에 보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이런 뜻으로 쓰자고 우리가 상해에 있든 남경에 있든 어디에 있든 민주공화 정부를 이끌고 왜 저 상고시대에서 우리 연호를 가져갖고 연호를 쓰냐. 할 수 없이 국회에서 그렇게 통과했으니 할 말은 없지만 하면서 담아먹는 거야. 성질이 덜 풀려가지고 너 이름에 또 담아먹는 거야. 그러다가 5.16 일어나고 5.16 쿠데타 일어나는 그의 연말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기를 씁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서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를 쓰게 매우 오래되는 아니고 60년 정도 지났다. 그죠? 60년 정도. 그 사이에 연호만 해도 수없이 곡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가? 대통령이란 말도 거기서 처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요,
대통령이란 말 누가 먼저 만들었을까요? 이게 프레시던트라는 번역을 일본에서 대통령으로 근데 쓰기는 우리가 써요. 그래 이때는 항상 임시가 없습니다. 적당한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태극기는 아시다시피 3.1운동 때 나오는 태극기가 수십 정도 넘죠. 아니 수백 정도 넘어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나로 정리하자. 한 개 춘칭 시절. 춘칭 시절에 법령어로 한 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깃대가 오른쪽이고 왼쪽이 깃발이 있었는데 요즘은 깃대가 왼쪽이고 깃발이 오른쪽이고 왜? 세로세기 가로세기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부르는 대국의 애국가 그 국가도 춘칭에서 국가로 정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 임시정부 시기도 있고 정부 시기 그때 의회는 임시의정원이었고 국회 지금 국회에 가면 헌정기념관에 그게 박물관이고 여기에 임시의정원의 역사를 전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회 중앙홀에 이승만 동상이 재헌국회의장이 있는데 옆에 이동영 의장 동상도 있습니다. 왜? 이게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이게 연결성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까 제가 이런 표현했습니다. 근대국가라는 것은 시민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국민이 참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는 조국 근대화 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생각합니다. 근대화 운동이라는 말은 근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역사를 매우 비하하는 표현. 그럼 근대는 기준이 뭐냐? 무엇이 근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때 성인은 몇 살 때부터 또 나이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몇 살 때도 성인이 안 된 사람 천지 모르죠. 30살 먹어도 성인 안 된 사람 천지 모르죠. 근데 근대의 기준을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는 시민사회를 말합니다. 국민이 참여권을 가지고 이게 근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산업자본주의 사회를 말합니다. 또 이념으로는 과학적 비판 정신이 살게 되면 합리주의 사회를 말합니다. 그건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는 근대국가를 1919년에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도 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는데 그러면 건국제도가 된 거예요. 또 대한민국은 1919년에 만들어졌어요. 1948년에 만들었어요. 늘 묻는 거 아니에요? 나도 대답하다 지겨워서 이제 대답도 안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묻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도 있고 정식 정부 시기의 대한민국도 있어요. 나중에 통일되면은 그때도 대한민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희망이 통일정부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좌파한테 좀 공격을 당했습니다. 통일되는데 대한민국이 되는 법이 어디 있냐? 아니 내가 희망사항이다. 자,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에서 정식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으로 이게 개성되고 연결된 것이다. 이거 반드시 끼워 맞춰야 된다. 라고 주장한 가장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이승만. 그게 이승만. 지금까지 보신 거죠. 그런데 요즘 이승만을 확 띄워야 된다고 하는 그룹에서 정반대로 이승만의 생각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앞에 들 아무것도 아니고 이 뒤에 것만이다. 그래서 48년에 공식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 이 사람들은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이승만의 생각을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여기 이제 대학 교수로 38년 살았지만 지금 여기서 다시 공무원이거든요. 물론 국립대학에 있었으니까 공무원이겠죠. 그 공무원하고 우리 공무원은 달라요. 그래서 공무원이라서 함부로 못하고 지금도 조금 공부도 하면서 제 인상이 보입니까? 공부를 하니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 뜻은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에 있습니다. 18년에 시작해서 계속 계승되어 오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추방하는 사람들하고 내용이 다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모델입니다. 또 특히 48년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한반도의 남쪽에서 생긴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만약 어느 날 붕괴될 경우에 이 생각해 보셨는데 중국군이 평양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국군이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위기 상황에 우리가 비켜라 우리 땅이야 하면 중국에서 뭐래? 아니 이거는 48년에 만들어진 거라며. 우리 헌법조항에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번 돼 있잖아요. 그거 내세워도 아니야 너희들은 48년에 남한에서 만들어진 거라며. 그 감당을 누가? 제가 이런 걸 대자비라는 거죠. 대자비. 기시가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아. 옛날에 어디서 봤냐. 한때 우리나라에서 백두산 천지를 김일성이가 중국에 팔아먹었다 해가지고 신문에 계속 나오고 난리 법석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백두산은 누구 거냐? 통강의 그 백두산 정계비를 다시 찾아내야 된다. 도민토문 수위 압록할 때 그 경계가 토문강이 어디냐? 그건 도망강이 아니라 토문은 송화강 지류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신문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우리 건데 뺏겼다. 그럴 때 대만에 중앙근대사 연구소 대만에도 학술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실록을 하나하나 이집부터 뒤지면서 우리 대신들 입으로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야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컨대 4분 6진 개척 그런 거 들어보셨죠? 김종서 어쩌고 4분 6진 개척. 그런데 사실 개척해보면 사실 여진적으로 무지르고 하지만 그 땅 별로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유지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신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거 별로 우리 것도 아니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꼭 그거 설치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을 탁 잡아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일본의 그 안녕국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토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100년, 200년 먼 뒤후에 내 발언, 내가 하는 발언이 뒷날 우리나라의 영토 소유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항상 생각해요. 지금 본국장과 주장한다. 48년도에 대한민국을 남쪽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더 선명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그런다고 했을 때 뒷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생각을 있었던 대로 이야기하면 정리하면 우리들은 농민운동을 할 때 우리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그것이 그 다음 헌법에 나와요. 대한민국 영토, 대한제국의 영토가 우리들의 영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했다. 근대국가 이야기 다시 돌아와요. 식민지 덕분에 근대화가 됐다. 이게 이제 뉴라이트 시대입니다. 식민지 덕분에 1910년에 물자 화물량은 교통량은 이만큼인데 48년에 45년에 이만큼 다 발달했다. 그럼 식민지 안 돼서 우리는 발달 전혀 안 하는 거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운동의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가치를 가져야 된다. 또 국가사적으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을 할 때 그 중앙에 그 중심 그 연결고리에 조선 총독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 시기가 좋다. 그래야만 이 땅에 반듯한 역사인식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념관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기념관은 재작년 3월 1일 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열어두고
그 추기호인데도 여기서 시를 했어요. 그리고 구성은 지하에 이제 1층 아까 강당이 있고 여기 1층인데 반을 지금 특별 전시실에 쓰고 이렇게 1년에 2번 하는 특별 전시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중간에 태극 불이 보이고 파도가 있죠. 이게 역사의 파도입니다. 그 역사의 파도라는 작품에 요 줄기 사이에 왼쪽을 보면 글씨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씨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국립산에서 독립군임을 쓰는 그 다음에 1919년 대한민국 원년에 만들어진 헌법 대한민국 국시헌법, 그 다음에 48년도에 헌법 정원 우리가 그걸 재건한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헌법 법통을 개선. 이 속에 근대 대한민국의 역사가 제일 중요시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옥션에서 멀리 오셨는데 좀 이렇게 하나하나 보실 수 있으시면 보시고 이렇게 또 가족들이 하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또 찾아가는 전시도 있습니다. 옥천에는 지금 특별한 독립운동 관련 전시 공간이 없죠.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해도 11군데 저희들이 나가서 전시를 2달씩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1군데 잡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옥천에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저기 감동 구경관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저속 뒤집어지는데. 안동의 독립운동 기념관을 진짜로 제안했던 99년이었습니다. 제가 안동의 독립운동사를 연구자로서 꼼꼼하게 책을 쓰고 그리고 그 결론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민주평화 통일. 오늘 너무 많이 빼로. 자, 하나, 둘, 예. 엄지척. 1번이요? 간단히 쳐. 엄지척. 엄지척. 간단히 최고. 의원님 우리도 한 장.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예. 또. 같이. 자,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자. 이 혼이 다 빠지셔서 큰일 났네요. 뒤로. 됐어요? 이제 또 찍어요? 네, 됐고. 저 잠깐만 계세요. 잠깐. 저 의원님들 이리 오세요. 의원님들. 두 분 다 여성분. 예, 내가 체포되어가지고.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